네, 이번엔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죠.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오늘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다가 드디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이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를 내려면 대주주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주식 양도세입니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주주, 부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부자들의 개념, 이것을 원래 이재명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부자들의 개념을 종래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는 달리 한 종목에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보고 그 10억 이상 소유자들에게는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 이게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얼마였냐면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억 이상으로 했을 때는 부자들의 숫자가 적죠. 왜냐하면 한 종목에 50억 가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3,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를 10억 이상 가진 사람은 모두 부자다 해서 세금을 좀 더 걷겠다. 이게 원래는 윤석열 정부 전에 10억 이상자가 부자로 분류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화, 과거로 환원이다 이래 됐는데 문제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갑자기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철회해달라. 민원이 굉장히 쇄도했습니다. 사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세금이 문제가 아닌데 부자가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래서 아주 흥미롭다고 할까요? 이색적으로 가난한 개미들이 부자들 세금 적게 내달라고 하는 그렇게 탄원하는 매우 이색적인 장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 정상화를 위해서는 10억 이상 가진 사람 모두 부자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자본시장, 지금 정권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국민들의 뜻,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큰 국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이 부자들 대상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철회한다. 따라서 주식은 한 종목을 50억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양도세가 없어지는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정권시장에서는 이 양도세 대주주 과세가 그렇게 큰 금액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식을 살리겠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래서 환호작약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3,400선 돌파한 것도 그렇고 어떤 주식시장에서 그런 심리 요인이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오르는 이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을 50억 이상으로 하나 10억 이상으로 하나 그 과세 대상자가 2,500명 더 늘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 주식 투자자들 생각했을 때 아주 미미한 숫자고 그 거치는 추가로 들은 세금도 사실 큰 비중은 아닌데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아주 전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조처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는 주가가 20% 이상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통해서 한국 정권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불식하겠다. 그래서 상법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조처를 꾸준히 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양도세 문제는 세수 정상화란 측면과 또 자본시장 활성화가 서로 상충하면서 심리적으로 아니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가 진심이 아니었어라는 일각의 뭐 우려를 야기했는데 이번에 세금 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권시장을 더 키우는데 정부에 역점을 두겠다라는 그 조처 그것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피 3,400도 처음으로 돌파한 그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금리 인하가 다소 기정사실화되는 듯도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코스피가 올라가게 된 데는 주식 양도세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미미했고요. 사실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9월 18일 새벽 3시 예.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한 번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물가를 올릴 수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반대해 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인하 드라이브, 거기다가 최근 고용 숫자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번 9월 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여기 FOMC 회의가 지금 9월 17일로 예정돼 있는데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17일 날 결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입니다. 자, 금리라는 게요. 자본에 대한 돈에 대한 값인데 이게 오르고 내리느냐는 단순히 이자 수익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모든 거시경제 지표에 좋든 싫든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동안 한동안 금리는 동결이었고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럴까요? 기본 판이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정상을 향해서 막 올라갈 때 자세하고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자세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의 기본 틀이 바뀌는 매우 지금 중대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요. 대출을 쓰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끌어다 씁니다. 그 비용이 싸지면 기업들은 환호 착약,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될 대출 이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될 것이고 그 기업이 잘 되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대폭발 장세가 온다. 유동성 폭발이 온다. 이래서 벌써 뭐 주가가 계속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9월 18일 이후에 또 한 번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는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요. 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는요. 전통적인 금리 인하하고 여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보통은 금리를 언제 내리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물가도 꺼져갈 때 이때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경기 고용만 빼고 지금 GDP도 높고 주가도 대폭발이고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와중에서 금리를 또 내린다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더블로 폭발해서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게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더 올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암울한 시기가 올 수 있다. 금리가 다시 대반전할 수 있다. 이래서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불안한 양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예전의 금리 인하과는 그 여건, 진행 과정이 상당히 다를 것이다. 우리가 그 진행 과정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는 상생페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끝자리도 오브제로 또 진행되더라고요. 예, 이름이 너무 어렵지 예. 않나 좀 쉽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카드를 작년보다 더 쓰면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달에 한 달에 10만 원을 썼는데 9월 달 작년 9월 달보다 20%더 많이 12만 원을 썼다. 그러면 12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 작년보다 더 넘어가는 시점이면 작년에 10만 원을 썼는데 올해 10만 원을 더 썼다. 이러면 그 넘어가는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정부가 돈을 더 줍니다. 물론 그 돈은 모두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래상점 이런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월, 10월, 11월 세 달간 진행을 했는데 이때 그 신용카드 사용액이 높으면 그만큼 돈을 더 준다. 단 조건은 전통상점 12만 개, 전국 12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지 인력 파견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대미 투자의 전략을 전면적으로 좀 수정해야 한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권 문제,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조지아에 있었던 현대차와 LG엔솔 사건은 오늘 내일 계속 재발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겁이 나서라도 근로자들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부터 한미 간의 비자 협상을 하겠지만 빨리 좀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지금 서로가 사인 최종적으로 협상을 결말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서 3,500불을 미국에 투자하되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는 미국이 결정하겠다. 예. 돈 주인은 한국인데 미국이 결정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 90%는 미국이 갖겠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해외 투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대목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이민국의 구금 사건과 트럼프의 한국 투자에 대한 한국의 해외 투자에 대한 요구 조건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투자가 아주 급격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예, 비자 해법이 또 시급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에 다녀왔고 또 오늘은 여한구 산업통상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금 뭐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관세 협상이요. 7월 말에 네. 우리는 타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원론적 타결입니다. 서명하지 않았잖아요. 서명해야 효과가 발동하는 건데 일본은 서명했는데 우리는 지금 서명하지 않고 있고 또 그때 낮춰주기로 한 관세도 미국이 자동차 같은 거는 아직도 낮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완의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서명하지 않으면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에 대해서 다시 관세 폭탄 25%로 환원하겠다. 빨리 서명해라.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3,500불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알아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이익을 좀 나눈다든지 이런 문제에 관한 최종 합의가 안 됐고요.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3,500억 달러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82%가 나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45일 내에 그 돈을 다 미국에 갖다서 예치하라거든요. 그걸 바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 부족으로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각도에서 지금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자,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면 미국 달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협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렇게 무역 관세 협상을 완결 지으려면 우리도 통화 스와프 해달라.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는 통화 스와프를 원래 2021년에 하던 것을 이제 그 중단시켜 놓은 상태인데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하기가 수월한데 미국의 원칙상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하고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게 또 미국 정부
연준의 입장이거든요. 이 대목이 앞으로 한미 관세 무역 협상이 지금 최대 걸림돌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장관을 이어서 통상본부장까지 방미를 한 상황인데 후속 조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